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곰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수학이란 과목이 굉장히 어려워 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이유하고 초등 저학년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며칠간 계속 올렸던 영상들은 사실 잔소리였죠. 잔소리. 이런 잔소리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맨날 그 시기 때마다 해야 될 잔소리를 분명히 하게 되겠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그런 수학이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잘해야 되고, 고학년에 가면은 어떤 걸 잘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쭈루루 이렇게 좀 시리즈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보다 사실 아마 어머님들이 더 이 영상을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수학 아이들 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죠.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예전부터 수학을 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수학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제가 어떤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이제 저도 저희 아이를 가르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왜 이걸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이제 알겠더라고요. 자, 수학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학은 아주 추상적인 학문이다 라는 것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추상적이란 말,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 추상적인 다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좀 요런 거예요. 자, 숫자 1, 2, 3이란 것하고 양이, 예를 들어서 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있는 거. 자, 나이가 들고 이제 경험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 따로고요. 양 3마리, 강아지 3마리, 소 3마리는 따로예요. 숫자 3이라는 것과 이 강아지 3마리라는 것을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더라고요. 좀 어린 아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더 나아가서는요, 항상 더 큰 문제가 나요. 무슨 문제가 나냐면은, 자, 속도가 빠르다.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문제지에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빨리 가요. 그럼 애들은 다 알아요. 토끼가 빠르네 라는 건 알지만, 토끼의 속도가 거북이의 속도보다 빠르다, 이렇게는 알고 있겠지만, 토끼의 속력을 숫자로 나타내면은 거북이의 속력을 숫자로 나타낸 것보다 크다, 이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아빠와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몸무게가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아빠가 더 무거워, 나는 몸무게가 아빠보다는 가벼워 라는 것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아빠의 몸무게를 숫자로 맞추면은 나의 몸무게를 숫자로 친 것보다 큰 숫자가 나올 거야 라는 이 관계를 연결시키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되게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건드려 줘야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이제 제가 연구를 한다기보다도 문의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많이 여쭤봤는데, 글쎄요,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답변은 사실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도 사실 공부를 더 해보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굳이 그런 상황을 갖고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런 저학년 학생들은 그냥 숫자라는 걸 그냥 따로 배우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그것을 무슨 뭐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 두 마리 더하면은 2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 마시고, 그냥 숫자 1이라는 게 있고 숫자 2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게 일단은 그냥 숫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들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엄마, 아빠, 이게 어른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걸 왜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것을 모르는지를 애들은 그냥 황당한 거예요. 그냥 혼이 나고 있는 거야. 황당하게. 난 진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걸 갖고 나한테 화를 내지? 그러니까 수학이 무서워지죠.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그것은 어쨌든 삶이라는 경험이 같이 조금 이렇게 어우러져야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두세요. 그냥 숫자를 숫자 그 자체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먼저 좀 공부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숫자를 너무 뭔가 이렇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숫자의 크고 작음이 속도의 빠름 적음, 몸무게가 무게의 크고 적음, 크기의 크고 작음, 이런 것하고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숫자 그 자체로 그냥 좀 간단한 건 괜찮죠. 예를 들면 사과 하나가 있으면 두 개 합치면 두 개네, 이 정도의 어떤 비유 정도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게끔 해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숫자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오히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 과목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물론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했었던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아마 이 수학의 추상성, 이것이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다양한 의견들 중에 하나의 의견을 같이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수학 우리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부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자,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날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시리즈별로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아마 나중에 되면은 조금 이제 확장이 되면은 각 단원별로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딱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책 좀 보게 해주세요. 책 읽기. 그거 해주세요. 자, 수학 공부하는데 왜 갑자기 책 읽기가 나왔을까요? 자, 요즘 학생들을 보면은 가장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글씨를 보면은 글씨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재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안 읽잖아요. 책을 안 읽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뭘 알아내야 되는가, 뭘 끄집어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제가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를 하는 데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될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강조드립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왜냐하면 독해력이 되는 애들은 똑같은 공부를 해도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우리는 다 언어로 공부를 하잖아요. 과학을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책을 보면서,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과서를 읽는데
남들보다 빨리 이해하고 빨리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은 남들이 2시간, 3시간 걸릴 공부를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독해력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경험해 본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은요, 책을 금방 읽고요, 문구가 어려워도 그걸 금방 이해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책을 많이 읽도록 해주세요. 이 독해력은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의 가장 기초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어머니께서 갑자기 뭐 독서 토론, 뭐 논술학원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요, 그것을 그쪽 학원들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자, 이건 물론 제 개인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이거에 대한 반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뭐랄까, 그것을 처음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뭐 커리큘럼을 만드신 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요, 만들어진 어떤 틀을 가지고 그 틀을 아이들에게 씌우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서 토론을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것을 이제 어떤 열린 결말이라기보다는 좀 하나의 뭐 주제로 이렇게 몰고 간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커리큘럼도 받고 관련한 그런 학원의 그런 설명회도 들어가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를 가보면은요, 결국 거기서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과연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독해력 이런 것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저 그냥 꾸준히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뭔가 목적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책을 그냥 읽히세요. 책을 그냥 읽히세요. 제가 우리 어머님께서 매번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예전에 그 9시 뉴스가 하기 전에 지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뭐 지금의 착한 어린이는 지금 잘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그 나이가 나오죠. 예, 그런 것들 나오기 직전 30분간은 무조건 책을 읽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법인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는 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시간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2002년도 이후로 2003년도네요. 2003년도 이후로 지금 20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일주일에 한 권 책 읽기를 빼먹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100% 다는 아니에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는 뭐 굉장히 많은 책을 읽게 되는데, 읽게 되면서 제가 점점 그 어떤 독해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40이 넘은 나이에서도 느껴요. 어린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훨씬 더 금방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읽히시고, 그거랑 같이 뭐 어머니나 아버지랑 같이 뭐 얘기를 하셔도 좋고, 그냥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또 그냥 들어주기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조금 오랜 시간 반복을 하면은 분명히 그 독해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요거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을 연습시켜 주세요. 글씨 예쁘게 쓰고 칸을 맞춰서 쓰고 정확하게 쓰는 연습.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숫자 쓰는 획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따르게 해주시고요.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자, 위아래를 딱 이 줄노트를 사셔가지고 이 줄에 맞춰가지고 숫자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켜주세요. 그거 나중에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남들은 사실 이런 것들 잘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실수 안 하는 것, 그리고 계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바로 글씨를 정확하고 예쁘게 쓰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글씨를 쓰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들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밑줄 친 공책에다가 거기다 정확하게 숫자 1부터 뭐 0까지 쓰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뭐 덧셈 뺄셈 같은 거 연산 기본적인 건 하잖아요. 그 기본적인 거 할 때도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자, 글자 크기 위아래 맞추고 평행하게 숫자 정확하게 쓰는 연습, 이거부터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요, 비단 숫자뿐만이 아니라
글씨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글씨가 엉망인 경우가 많죠. 여학생도 뭐 별반 다르진 않더라고요. 요새 보면은 이게 타이핑 치거나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지 손으로 글씨 쓰는 거나 이런 것들에는 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는 다 손으로 써야 합니다. 손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숫자 계산하는데 컴퓨터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숫자를 정확하고 예쁘게 쓰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학이 어려운 이유와 초등학교 저학년이 앞으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학이 어려운 거는 뭐 많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추상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추상적인 학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너무 현실 세계랑 수학을 접목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숫자는 숫자 그 자체로 그냥 인식을 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어느 순간 본인이 깨닫는 순간이 올 거고, 그것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너무 어렸을 적부터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해력이 있지 않고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수학을 잘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하루에 30분이건 1시간이건 그냥 책을 읽히시면 됩니다. 책을 읽도록 해주세요. 그냥 보고 그냥 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만도 시간이 지날 수 있으니까 글을 읽도록 해주세요. 그것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글씨를 예쁘게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켜주세요. 자, 저도 글씨를 굉장히 못 쓰는 악필입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그리고 우리가 뭐 필기 공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펜글씨 교본 뭐 이런 것에서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는데, 자, 특히나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더 중요한 것은 칸을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자, 위아래 칸을 정확하게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종이와 수평하게 쓰는 연습, 이것을 꾸준히 한 3년 이상을 계속 시켜주시면은 그것은 강조를 하고요,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냥 하고 말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을 가가지고는 어떻게 이제는 직접 계산이란 걸, 수학이란 걸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계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일단 기초적인 어떤 베이스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수학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그 학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